알기 쉽고 보기 쉬운 축구 채널 호음풋볼입니다. 일단 세 번째 프리뷰 경기는 후진이가 직관하고 왔던 팀이죠. 바르셀로나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갑자기 피자 먹고 싶다. 나폴리? 나폴리. 아, 바르셀로나와 나폴리의 경기인데요. 앞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재개우 리그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먼저 홈팀 바르셀로나는 최근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았죠. 많이 많았죠. 우선 리그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순위를 빼앗기며 리그 2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리그 36라운드까지 레알과 승점 4점 차를 유지하다가 37라운드 오사수나에게 패배를 하면서 리그 타이틀을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메시가 아주 빡쳐 있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코파델레이에서는 결승에 오른 아슬레틱 빌바오에게 8강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분위기가 시즌 끝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메시를 중심으로 선수단과 구단 수뇌부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게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구단 수뇌부들 얘네들이 문제예요. 팬들 입장에선 바르토로메우 회장, 뭐 팬들은 바 회장을 밤토리, 밤토리 혹은 노진구라고 부르더군요. 근데 확실히 조금 보면 노진구로 더 닮긴 했어요. 그쵸. 어디선가 도라에몽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무튼 우선 구단 수뇌부들의 일처리 방식들의 방식에 좀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시즌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감독의 경질권부터 시작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당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수페르코파에서 부진했던 이유로 발베르데를 경질시켰는데요. 사실 발베르데의 경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그 전에도 발베르데 감독을 충분히 경질시킬 타이밍이 있었는데 솔직히 여기서 작년에 챔스 리버풀한테 역전패 당했잖아요. 그쵸. 그때 경질당했어도 할 말 없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틀린 말 아니니까. 아무튼 뭐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뭐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좀 자를 거면 그러니까 뭐 자를 거면 빨리 약간 일처리 빨리 하는 것도.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경질권 앞서 말씀드렸던 구단 간의 상반된 이념 때문일 텐데요. 바르샤는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이상적인 축구를 펼치는 구단이고 그에 반면 발베르데는 실리를 추구하는 감독이다 보니 좀 이런 부분이 좀 마찰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발베르데 감독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발베르데가 딱 19경기 딱 절반을 치렀는데 12승 4무 3패 기록했고 뭐 물론 꾸레분들께서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뭐 발베르데 경지로 선임된 키케 세틴의 전적과 별다를 게 없다. 라는 점이 조금 좀 저는 굳이 왜 바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팀 부임 후에는 리그 19경기에서 13승 3무 3패예요. 뭐 12승 4무 3패나 13승 4무 3패나 뭐 승점 2점 차죠. 따지고 그쵸. 보면. 그리고 그때 아마 세팀 부임 첫 경기 보러 가시지 않았나요? 그라나다. 그쵸. 그라나다전을 보러 갔었죠. 세티엔 감독이. 그때까지는 좀 희망찼던 것 같은데. 참. 네, 아무튼 뭐 그 다음에 이어서 가자면 더구나 세티엔 감독의 부임 후 코로나 휴식 기간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성적이 조금 더 좋아야 되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패배를 조금 더 무승부로 돌리고 무승부를 조금 더 승리로 돌려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약간 또 약간 애매모호한 게 발베르데는 그래도 족족 그래도 우승을 좀 챙겨왔었잖아요. 그런데 딱 세티엔 감독의 부임 이후에 갑자기 뭔가 하던 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대했던 것조차 못 얻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정말 약간 메시를 데리고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메시의 나이를 생각하면은 이제 떨어지겠다 했는데 지금도 이런 퍼포먼스 보여주는데 참. 그쵸. 네.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더 이야기 드리자면 수뇌부들이 보여준 만행 중 하나 우리 호프에서 이야기했던 아르투르와 피아니치의 수합들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수합들에 조금 선수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거 이렇게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시즌 총 정리 때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일단 지난 1차전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결과는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2차전 홈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예고했었는데요. 뭐 당시 빠른 발을 가진 스리톱이죠. 나폴리의 인시니에 메르텐스 카에온을 필두로 역습에 나선 나폴리의 공격에 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바르셀로나였는데요. 아무래도 당시 수비에서의 불안함이 이를 더 극대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경기에서 부스체츠 누구야? 부스케츠는 경고누죠. 비달은 다이렉트 레드카드로 인해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세티엔 감독이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원정팀 나폴리를 살펴보겠는데요. 리그는 18승 8무 12패로 리그 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꾸준히 2위를 지키며 유벤투스의 벽을 두드리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초중반 완전히 팀이 몰락하다시피 난리가 났었는데요. 리그 20라운드까지 6승 6무 8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중위권 성적인데 중하위권? 좀 애매하지. 다 뭐 당시 이러한 안 좋은 분위기에 구단주와 선수단의 불화까지 터지면서 뭐 합숙한다, 합숙시켜라 이런 얘기 때문에 뭐 불화설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 나폴리 선수들이 이번 시즌 끝으로 매물이 풀린다. 그래서 뭐 쿨리발리, 맨시티, 맨유가 노린다. 메르텐스, 첼시, 아스날이 노린다 이랬는데 다 지켰군요. 아무도 안 나왔어. 네, 뭐 결국 계속되는 부진에 안첼로티 감독이 경질이 됐고 후임 감독으로 젠나로 가투소가 부임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뭐 비록 초반에는 여러 가지 전술적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디오고 덴메와 스타니슬라프 로버트카의 안정된 리그 적응으로 재급 이후에는 12경기 7승 2무 3패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앞에 뭐 20라운드까지 6승 6무 8패를 기록한 거에 비해 잠깐만 20라운드까지인데 왜 6승 6무 8패야? 아 맞구나. 뭐지? 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창피하네. 뭔가 했어. 아무튼 뭐 이렇게 7승 2무 3패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컵 대회인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유벤투스를 꺾고 우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나폴리 팬들은 그래도 뭐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차전 나폴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당시 주전 센터백인 쿨리발리가 없던 상황에서도 1대0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완전골을 내준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지켜볼 점은 1차전에 비해 수비적으로 안정화가 됐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한 덴메와 로보트카의 적응 등 뭐 이런 부분들이 나폴리를 더 밸런스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상 라인업과 관전 포인트를 꼽아보겠는데요.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예상 라인업 그냥 저희가 재미로 뽑는 거니까 유튜브 분들도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네, 다음 홈팀 바르셀로나의 경우 역시 4-3-3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테오 슈테겔 골키퍼, 포백엔 조르디 알바, 렁글레, 피케, 세메두, 미드필더진의 세르지 로베르토, 프랭키 데용, 라키티치, 최전방엔 그리즈만, 수아레즈, 메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경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스케츠, 비달이 징계로 나서지 못하고요. 덴벨레, 움티티는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데요. 이 새끼도 또 부상이야. 진짜 근데 덴벨레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얘네 진짜 왜 그래?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을 생각을 하자면 1600억인데 이거는 저는 완전히 실패. 완전 실패 오브 실패. 대실패. 진짜. 그러니까 뭐 회수가 안 되는 또 이거 또 팔려고 해도 이거 회수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또 아스날 얘기해서 그런데 어디서 내가 봤는데 오바메양이 아스날에 우스망 덴벨레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거 자기가 나가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자기가 내가 그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옆에 아래 팬분들이 야 페페 하나로만 안 될까? 뭔 소리야? 근데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 두 선수는 부상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고래분들 다른 응원합니다. 의미로 고래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고 아르투로 멜로는 아르투로 멜로도 못 나오는데요.
계약상 챔스까지 소화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 브라질로 런을 한 상황입니다. 런 이게 뭐지? 좀 당황스럽네. 일단 뭐 계속 이어서 나가자면 바르셀로나에서 주요 선수를 꼽아보자면 메시는 뭐 늘 중요하니까 메시 빼고 뭐 선정을 해봤자 의미가 없죠. 저는 그리즈만과 프랭키 데용을 뽑았는데요. 일단 그리즈만을 뽑은 이유는 시즌 막판 조금 살아난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메시에게 가려지거나 메시랑 동선이 겹치는 것도 보였고, 약간 메시의 눈치를 보는 플레이를 맞아요.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큰 무대에서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이 경기를 풀어 나가고 득점을 해주면서 조금 살아날 필요가 있다. 비싸잖아. 그니까 뭐 아무래도 알레티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바르샤에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모습인데 조금 더 자유롭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 얼만큼 자유롭게 해주냐에 따라 수아레즈 혹은 메시를 이용해서 본인이 공격을 직접 해결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 둘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프랭키 데용을 뽑은 이유는 아무래도 후방 빌드업 때문인데요. 부스케츠가 없는 상황에서 얼만큼 안정된 빌드업을 해주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자면 데용은 박투박 미드필더로 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원래 데용의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쵸. 원래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는, 그렇죠. 딱 공을 끌고 나와주고 또 탈압박도 되니까 네. 원래 딱 중원까지 돼서 갑자기 막 드리블 치고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또 얼마만큼 해주냐에 따라 그쵸. 바르샤의 전체적인 공격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 원정팀 나폴리 또한 4-3-3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오스피나 골키퍼, 디로렌초, 클리발리, 마놀라스. 디로렌초 왜 2명 써놨어 내가. 디로렌초 왼쪽 윙백에 마리오 후이가 나올 것 같고요. 클리발리, 마놀라스, 디로렌초, 미드필더에 지엘린스키, 디오고 덴메, 파비안 루이스, 스리토벤, 인시니에, 메르텐스, 카이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정이다 보니 조금 더 안정된 공수 밸런스를 위해서 지엘린스키 대신 로버트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부분 더 봐야겠죠. 뭐 저희 전문가 아니니까 계속 그쵸.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보는 틀리면 틀렸다고 욕해도 되는데요. 구독은 해주세요. 욕하려면 구독하고 욕해라. 구독하고 욕해라. 확인. 추적해야지. 일단 나폴리는 부상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나폴리에서 주요 선수를 꼽자면 디에고 덴메와 2명의 센터백 쿨리발리와 마놀라스 총 3명을 뽑아봤는데요. 일단 이 세 선수를 뽑은 이유는 당연히 수비적인 부분 때문이겠죠. 축구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골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골대가 위치한 중앙으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3명의 선수가 중앙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버텨주고 걸어 잠궈주느냐가 아마 이 경기 나폴리가 승리할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폴리의 세 선수와 바르샤의 MSG 라인 간의 맞대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또 우리가 내기를 한 걸 또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예상 스코어를 뽑아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차전에서 힘들었던 만큼, 그리고 바르샤가 최근에 분위기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바르샤 1대0 승리 예상해봅니다. 썩어도 준치다. 당연.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사실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바르샤는 멘탈이 좀 약한 팀이고 나폴리는 또 멘탈이 또 되게 강한 팀이란 말이에요. 나폴리 질러. 나폴리 지르라고? 질러. 약간 애매한데 진짜 약간 반반 딱 뭔가 비겨서 연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왜 이거랑 맨시티 레알이랑 똑같이 어렵지 않아? 1대0 솔직히 여기서 1대0이라는 스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나폴리가 넣을지 바르샤가 넣을지 나도 헷갈리다가 그래도 메시가 진짜 나폴리가 이제 또 제가 또 리버풀 팬이니까 또 2년 연속으로 또 나폴리를 벌써 정들었나요? 저 조별리그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봤을 때 나폴리는 뭔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좀 매력적인 팀? 정말 매력적인 팀. 그러니까 이 팀은 뭔가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렵네요. 메시를 또 우리 메시의 형을 존재가 너무 커갖고 우리 형을 또 16강 따리로 만들 수 없으니까 또 16강 딱으로 만들어 또 말을 하기 또 그러니까 어렵다. 스코어로만 맞추면 뭔가 비길 것 같은데, 비겨서 만약에 승부차기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바르샤가 이기지 않을까. 나 바르샤승? 바르샤. 아니 근데 이거 스테겐이 또 우리가 너무 좀 저기서만 갈렸네. 리옹 유벤투스만.